정의에서부터 원이 하나 있고 반지름이 R인 원이 하나 있고, 그때 여기를 요 X축 양의 방향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불렀고, 바늘이 움직일 건데 이 움직이는 바늘을 동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P라고 잡아볼게요. 얘를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초선에서부터 벌어진 각도를 세타라고 하는데, 그 세타는 뭐 여기로 하나 여기로 하나 뭐 한 바퀴 돌아서 여기로 하나 어떻게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냥 동경의 위치만 다 똑같으면 이 각이나 뭐 한 바퀴 돌아서 여기로 오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그냥 항상 일정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 동경을 잡았을 때 이 원 위의 점에 X좌표와 Y좌표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니, 그냥 편의상 나는 세타를 X축 양의 방향의 각도로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사인 세타가 R분의 Y이고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이고요,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입니다. 이런 게 있었죠. 여기서 R 값은 당연히 동경의 길이고요, X 값은 X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X 값을 어떤 친구들이 막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요 길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X랑 Y는 X 좌표와 Y 좌표입니다. 반드시. 즉 어느 사분면에 있는 동경이냐에 따라 음수가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동경 길이는 말 그대로 길이이기 때문에 동경 길이라는 건 절대 음수이거나 0일 수 없습니다. 무조건 양수여야 되지만 얘네들은 좌표이기 때문에 음수여도 상관이 없다. 노란색이 없네. 자, 뭐 요걸 기본으로 해서 여기서 나오는 파생돼서 나오는 공식들이, 일단 이게 원 위의 점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죠. 그쵸? X제곱 Y제곱은 R제곱인 건 알고 있어. 그쵸? 이 상태에서 그럼 얘네 둘을 이렇게 바꿀 수 있네. X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R 코사인 세타, Y는 정리하시면 R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이 녀석을 여기다가 촤락촤착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이쁜 녀석이 하나 나오죠. 대입을 하면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쓰죠. 더하기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와서 걔가 R 제곱입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대입을 하시면. 그쵸? 그러면 양변을 R 제곱으로 싹 날려버리시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1입니다 라고 하는 초등학교 3학년도 아는 그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여기서 요 식을 나눠요. 코사인 제곱 세타로. 아이고, 나누기 전에 그럼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요 녀석 볼까요? 요 녀석 X분의 Y를 X분의 Y의 분모와 분자를 각각 R로 나누면 R분의 X분의 R분의 Y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 R분의 X가 곧 코사인 세타이고 R분의 Y가 곧 사인 세타이니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입니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 뭐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해서 쭉 오늘 삼각형 넓이까지 그냥 다 조질 겁니다. 자,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나누시면 코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니까 1이 나오고요.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를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인데, 그럼 그게 요 녀석의 제곱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건 곧 탄젠트의 제곱하고 똑같겠지. 하고 우변은 그냥 이렇게 쓸 겁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라고 쓸 거예요. 2번엔 요 녀석을
사인 제곱으로도 나눠보죠. 이렇게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이번엔 요 자리가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 되니까 요 녀석이 역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이 되겠고요. 요 녀석이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입니다. 자, 요런 게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식에서 또 파생되는 녀석이 한 마리가 더 있죠. 자, 이것까지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1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만나게 된다고 하면 요 1을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합니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뾰로롱 바뀌겠죠. 사인 세타 뿔마 코사인 세타입니다. 제곱입니다. 이렇게까지 바뀔 거예요. 자,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기 저 P 있잖아. 저 P가 x, y였는데 좀 전에 x가 뭐였죠?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가 y였는데 y가 뭐였죠? r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좌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내가 여기서 유명한 그 말을 하나 했죠? 다 기억할걸? 자, 희진이가 친구가 왔으니까 희진이가 대답해볼까? 코사인은 아니. 코x가 뭐의 줄임말이라고? 그렇죠. 코사인은 x좌표의 줄임말이에요. 알았죠? 예, 여기가 x좌표, 여기가 y좌표가 사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왜 써주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다가 원이 하나 주어졌다, 문제에서. 반지름이 2짜리 원이 하나 주어졌대. 반지름 2짜리 원이 하나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어서 문제에서 여기를 세타라고 한대요.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는 순간 나는 이 점의 좌표가 2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구나. 이렇게 이 점의 좌표를 쓸 수 있어야 한다를 의미합니다. 알았죠? 항상 반지름 세타 하면 언제나 x좌표, y좌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 특수각들의 삼각비 값을 우리가 다 외우고 계셔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이거는 뭐 각변환 공식을 떠나서 특수각 삼각비는 외우고 있는 친구와 못 외우고 있는 친구도 있고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거니까 요걸 한번 다시 해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원이 되게 잘 그려지는데? 자. 선을 잘 못 그리네? 또로로로로로로로. 자, 해가지고 숫자는 딱 3개만 기억하면 돼. 나오는 숫자라고 해봤자 어차피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렇게 3개만 딱 기억하면 되죠. 숫자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거에다 0하고 1밖에 안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야? 요 세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특수각이거든. 여기가 30도, 여기가 0도, 45도, 60도, 90도, 120도, 135도, 150도, 여기가 180도, 210도, 225도, 240도, 270도, 300도, 315도, 330도. 아이고 힘들다. 요렇게가 특수각이에요. 너희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겠죠. 그쵸?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놔야겠지. 그치? 그래서 요 점의 x좌표, 요 점의 x좌표, 요 점의 x좌표. 참고로 반지름은 1짜리 원입니다. 이렇게 씁시다. x좌표가 이렇게 3개 찍힐 건데 이 세 숫자가 쟤네들입니다.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알았지?
이쪽도 x좌표 3개가 여기는 거꾸로 붙어있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y좌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y좌표, 여기 y좌표, 여기 y좌표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인 거예요. 알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유나 오케이? 자, 뭘 얘기하고 싶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은 뭐가 좋아? 반지름이 1인 원은 x좌표가 곧 코사인이고 y좌표가 곧 사인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x분의 y가 탄젠트잖아. 그치? x분의 y가 의미하는 건 이게 기울기를 의미하죠. 원점과 x, y를 연결한 기울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알 거 아니야. 30도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30도의 사인이 2분의 1이잖아. 곧 이 점의 y좌표가 2분의 1이라는 얘기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요 점의 y좌표도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y축 대칭이니까. 마찬가지로 요 점의 x좌표가 그럼 코사인 30도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겠지. 세 번째 찍혀있는 점이니까 x좌표. 항상 코사인은 x축에, 사인은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건데 x좌표가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요 점의 x좌표도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여기 딱 찍혀야, 딱 알맞게 똑같이 찍혀야 됩니다. 요 점의 x좌표도 똑같은 점에 찍힐 거라 요 각의 코사인 값도 2분의 루트 3입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즉 어떻게 내가 사인 240도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 요 그림에서 240도를 찾아 여기가 찍힐 거고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올 거니까 그 중에 제일 아래 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구나.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탄젠트 135도가 얼마니? 그럼 아, 탄젠트 135도 요 기울기를 말하는 거구나. 근데 뭘 보는 거야? 얘랑 y축 대칭인 녀석을 보면 얘랑 기울기의 부호만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알았지? 근데 요 녀석의 기울기가 탄젠트 45도는 1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요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탄젠트 120도는 그럼 탄젠트 60도의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루트 3이어야겠죠. 요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특수각들이 전부 다 외워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걸 굳이 써주는 이유는 뭐 저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은 뭘 해볼까?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좀 해볼까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 특수각이 아닌 각들의 그 문제를 풀 때 이제 사용을 하죠. 두 동경에.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 관계 딱 7개 있어요. 딱 7개. 7개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외우기가 어렵지 않죠. 좌표평면이 뾰로롱 있고요. 봐봐, 요 녀석을 L이라고 하면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 저 L이라고 하는 동경에 일반각이라는 게 있지. 왜냐면 여기가 세타일 뿐이지 얼만큼 돌아서 저기에 왔는지 모르니까요. 그쵸? 얼만큼 돌아서 왔는지 모르니까 360도가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쓰고 플러스 세타입니다. 우리 이렇게 쓰자고 배웠어요. 그쵸? 이런 거 배웠고요. 근데 만약에 그럼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하는 상황은 여기가 L이면 여기가 L'이겠지. 그치? 이렇게. 그럼 역시나 L'도 360도 곱하기 m이라고 쓸 겁니다. 왜냐면 몇 바퀴 돌았는지는 역시 모르니까요. 여기서 nm 값은 다 정수예요. nmk라고 쓸까요? 얘도 정수입니다. 그러면 얘는 둘이 뭐 하고 싶어? 세타를 모른다고 하면 그냥 빼고 싶잖아. 둘이 빼요. 즉 L-L'이 360도 곱하기 어떤 K 이런 꼴로 생겨야 한다는 거죠. K는 정수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일직선 반대 방향. 일직선 반대 방향은 그림이 일단 뭐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라. 자, 여기를 하나가 세타. 그러면 또 다른 동경은 이만큼이잖아. 그치? 그럼 이만큼을 뭐라고 표시할 수 있어? 세타만큼 가고 180도 즉 파이만큼 더 간 거거든. 그치? 즉 얘가 이 동경을 L, 이 동경을 L'이라고 하면 L이라고 하는 녀석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고 L'이라고 하는 녀석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세타 플러스 180도만큼 더해져 있는 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두 녀석을 뺄 거예요. 아이고, 여기 또 다른 문자. M. 두 녀석을 빼면 L-L 프라임이 360도 곱하기 K. 원래는 마이너스 180도 이제 이렇게 써야 하는 게 맞는데 어차피 이 K가 임의의 정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K에다가 예를 들어 0을 집어넣고 K에다가 1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쓰나 360도 곱하기 K 플러스 180도 이렇게 써놓고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나 아니 0을 집어넣으나 그때 나오는 각이 똑같아집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플러스 180도라고 쓰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뺐다 정도로 생각해도 돼. 그냥 뭘 기억해야 돼? 차이가 180도입니다만 기억을 하는 거야. 즉 앞으로 나올 걸 계속 그냥 대비를 해드리면 360도 곱하기 정수, 360도 곱하기 정수는 그냥 자동으로 붙는 거고 그냥 맨날 붙이면 돼.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생각할 땐 자동으로 붙이고 일치? 빼면 0도구나. 뒤에 아무것도 없다. 일직선 반대 방향? 빼면 180도야? 그럼 빼서 뒤에 180도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자는 거죠. 3번은 90도. 수직이라고 부르죠. 수직. 뿅뿅뿅. 그럼 두 동경이 하나가 여기, 하나가 여기. 이 녀석을 L이라고 하면 이 녀석이 L'. 또는 얘를 L이라고 하면 여기 L'이라고 하면 이쪽 각 한쪽 한 녀석을 세타라고 하면 한 녀석은 세타보다 90도만큼 더 이동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따라서 L 값을 360도 곱하기 어떤 정수 플러스 세타라고 하면 L'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플러스 90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역시나 둘이 빼면 L-L 프라임이 360도 곱하기 어떤 정수 여기 계속 정수 쓰고 여기도 플러스 그냥 90도 그냥 차이가 90도입니다. 그냥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자. 얘는 습관적으로 붙이고 수직 각의 차이가 90도입니다. 이렇게 이게 차이를 관찰하는 녀석 세 가지입니다. 뾰로롱이고요. 그 다음은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 또 세 가지 있죠. 네 가지 있죠. 4번은 X축 대칭. 내가 이것들을 왜 알려드리냐면 이미 시험 범위 다 지났는데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요런 것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야. 너희들이 이런 걸 바로바로 계산을 못한다 이거지. 탄젠트 20도 곱하기 탄젠트 90왜 90이야? 110도. 이런 것들을 계산을 못하더라 이거야. 특수각이 아니잖아. 그치?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자고 하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야.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니네 시험에 나오지 않아. 수능에 그런 거 나오지. 나오긴 하는데 간혹 나오더라고 모의고사. 저 녀석들이 우리가 120도랑 110도를 보면 뭘 관찰해야 돼? 둘이 무슨 관계인지를 관찰을 해야 돼. 무슨 관계야? 수직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 아까 전에 탄젠트의 정의가 뭐야? 탄젠트가 뭐야? 기울기잖아. 그치? 봐봐. 이게 20도일 때 기울기고 110도일 때 기울기. 우리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고 알고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히 그냥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있잖아. 우리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나오는 거야. 삼각형 ABC가 있는데 삼각형 ABC에서 탄젠트 A와 탄젠트 B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은 뭐니? 물어보면 있잖아.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어야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A, B, C가 이제 C를 원점으로 하는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C를 원점으로 하는 예를 들어 요 원에서 탄젠트 A랑 탄젠트 B가 A라는 동경이 이루고 있는 각각 B가 이루는 동경의 각이 여기가 90도입니다. 이런 걸 의미하니까 나머지 한 각이 90도입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이런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바꿔서 코사인 법칙 때려넣고 사인 법칙 때려넣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특수각이 아닌 녀석들을 두 개씩 짝지어서 계산하는데
활용을 하자라는 거야. 자, X축 대칭. 계속 이어서 보면 X축 대칭은 참고로 내가 대칭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줄 건데 이쪽에다 그린다고 해서 공식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쫄지 마세요. 알았죠? 이렇게 대칭은 언제나 평균을 생각해야 돼. 각의 평균. 즉 무슨 얘기야? X축 대칭이 되려면 이 두 각이 똑같아야 되고 이 녀석이 빵도잖아. X축 여기 빵도잖아. 빵도. 즉 두 녀석의 평균이 빵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평균이 빵이 나오려면 합이 얼마가 돼야 돼? 빵이 돼야 돼. 이렇게만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그럼 두 동경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평균이니까 평균이 빵이 되려면 더한 것도 빵인데 대신 내가 얘는 습관적으로 항상 붙어야 되는 녀석이라고 했어요. 하고 뒤에 플러스 빵도 이렇게 외우자는 거예요. 모든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 이 자리는 무조건 습관적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그쵸? 평균이 빵도입니다. 그럼 Y축 대칭은요? 이런 거를 잘 생각해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얘도 봐봐. 사인 70도랑 사인 290도? 자, 얘네들의 관계를 좀 보자 이거야. 그럼 항상 특수각이 아닌 녀석들은 합이 이쁜지 차가 이쁜지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해야 되거든. 그렇잖아. 합이 이뻐? 차가 이뻐? 차가 이뻐. 이쁘다의 기준이 있으면 더해보고 빼보면 뭐가 이쁜 각인지가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유나야. 합이 이뻐? 차가 이뻐? 합이 몇 도야? 그치. 합이 360도야. 근데 360도는 0도랑 똑같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즉 얘는 합이 빵도야. 즉 무슨 관계야? X축 대칭 관계야. 원래 그럼 X축 대칭 관계에 있는 요 점의 Y좌표와 요 점의 Y좌표는 부호만 반대겠네.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한 빵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것들을 하자는 거지. 이런 것들. 자, Y축 대칭 뾰로롱 뿅뿅뿅뿅뿅 뾰롱 뿅뿅뿅뿅뿅. Y축 대칭이 요렇게 생겨서 각이 이렇게 똑같으면 역시나 Y축 대칭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지금 90도 선이잖아. Y축이. 그치? 그럼 평균이 90도가 나와야 되니까 합이 180도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쵸? 평균이 90도여야 되니까 합이 180도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습관적으로 역시 이 녀석 써주고 180도입니다. 이렇게 쓰자는 얘기야. 6번 Y는 X 대칭 역시 내가 편의상 1사분면에 그리지만 1사분면이 아니어도 언제나 성립하니까 그냥 믿고 쓰세요. 자, 뾰뾰뿅 요 각이랑 요 각이 똑같고 여기가 몇 도? 45도가. 즉 이때는 평균이 45도라는 거지. 그치? 평균이 45도야? 합이 몇 도야? 윤채야? 합이 몇 도? 평균이 45도잖아. Y는 X 대칭. 평균이 45도. 합이 몇 도? 90도. 그 잘 어렵네. 그쵸? 자, 두 녀석을 더한 게 역시 360도 K 들어오고 90도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야. 마지막 17번째 Y는 빼기 X. Y는 빼기 X도 내가 뭐 4사분면 쪽에다 편의상 그릴 거지만 2사분면 쪽에 있다고 해서 이게 성립 안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얘가 Y는 마이너스 X. 그럼 얘에 대해 대칭인 두 동경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야 될 거고 여기는 이걸 어디로 보는 거냐면 이 각으로 그냥 보는 거야. 여기 요선 135도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135도 선입니다라고 보는 거야. 알았지? 이쪽에 있어도 어차피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평균이 135도가 나와야 돼. 그럼 합이 270도가 돼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L 플러스 L 프라임이 360도 곱하기 K 플러스 130 아니 미친놈 270도여야 돼. 이렇게 7개 대칭을 외우자는 거야.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좀 지울게. 이런 것들 많이 봤을 거야.
이런 것들 많이 봤을 거야. 뭐 원이 있어서 이 원을 10등분을 해서 뭐 그러니까 2파이를 10등분을 한 걸 각각 세타라고 해서 동경을 10개로 나누면, 이 10개로 나누면 젠장을 어떻게 그리는 거야? 36도 정도 되게 그려야 되나? 그러면 막 여기가 하나, 얘가 하나, 막 여기가 두 번째, 막 여기가 세 번째, 여기가 네 번째, 막 여기가 다섯 번째, 여기가 막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막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막 열 번째, 뭐 이런 그림 본 적이 있을 거야. 그쵸? 이런 그림 막 여기 각각 세타가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아, 그러면 뭐 코사인, 막 세타 더하기 코사인 2세타 더하기 점점점 코사인 뭐 10세타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 즉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요 10개 점에 x좌표 다 더하란 얘기야. 그치? 그쵸? x좌표 더하란 얘기인데 얘네 둘은 x좌표가 부호만 반대고 절대값이 똑같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 x좌표가 여기 찍히는 점이고 여기 찍히는 점이니까 x좌표 더하면 빵, x좌표 더하면 빵, 더하면 빵, 더하면 빵, 여기도 x좌표 더하면 빵, 즉 얘는 빵입니다. 이렇게 풀라고 있는 거야. 알았지? 이걸 막 각변환 공식은 각변환 공식 다 알고 있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잘 몰라. 자, 그러면 각변환 공식은 실제로 쓸 일이 많이 없어. 생각보다. 왜? 대놓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 있잖아. 다음 뭐 요 녀석을 막 이런 녀석 비슷한 거 몇 개 써놓고 얘네들 뭐 정리하세요. 이런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각변환 공식을 쓰셔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서는 이런 다 대칭성들을 이용하면은 전부 다 문제는 풀릴 거라는 거야. 자, 우리 그럼 각변환 공식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각변환 공식 하나만 얘기를 하고 그래프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그래프. 이 원래 단원별로 따로따로 설명을 하고 따로따로 문제를 풀고 따로따로 검사를 하면 이거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수업인데 그럴 수 없잖아. 수열 삼각함수까지 하고 한 달 뒤에 시험 볼 수 없으니까. 각변환. 자, 몇 개 없어. 24개만 외우면 돼. 그치? 자, 말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 24개가 잘 외워지게끔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외우는 거야. 나도 아직도 다 못 외웠고 나도 그때 보고 생각해서 답 써내는 거지. 첫 번째는 요런 녀석들이지. 사인 2파이 더하기 세타 코사인 일단 쭉 다 써볼게. 이거 6개고 그 다음이 여섯 개만 더 쓰면 되겠네. 아, 팔 아파, 씨. 아, 팔 아파. 코사인. 친구야,
나 몇 살처럼 보여?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 어? 괜찮아. 어? 카드 줘봐. 내가 그 원비 50% 깎아줘서 다시 결제할게. 자. 그래, 사회생활을 많이 어디서 해봤는데, 쟤. 자, 탄젠트. 자. 얼마 차이 안 나. 30에서. 왜? 그 웃음의 의미는 뭐지? 어떻게, 오늘 마지막 수업이야? 자, 내가 여기다 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이 파이가 어디냐면 이 파이가 360도야. 그치? 원으로 표현하자면 이 파이가 360도 여기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즉, 얘네 세 개는 이 파이에서 항상 친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세타가 사실 예각이 아니어도 되거든? 근데 항상 예각이라고 생각해. 알았지? 세타, 그럼 이 파이가 여기서 세타만큼 이만큼 온 거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얘네들은 뭐야? 0도에서 세타만큼 줄어든 거야. 오케이? 됐어요? 얘네들은 뭐야? 파이가 180도잖아. 그치? 180도가 요 선이야. 180도에서 세타만큼 더 가면 이거고 180도에서 세타만큼 덜 가면 이거야. 그치? 즉 이쪽에 있는 요 12개는 이 X축에서 기준으로 더 가고 덜 가고 더 가고 덜 가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오케이? 이쪽은 2분의 파이가 어디야? 2분의 파이가 여기야. 여기. 그치? 여기서 더 갔냐 여기서 덜 갔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2분의 3파이는 270도니까 여기에서 더 갔느냐 여기서 덜 갔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즉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하는 각변환과 Y축을 기준으로 하는 각변환을 기준으로 선을 하나 그어놓은 거야. 알았지? 왜? 룰이 좀 달라. X축 기준 각변환의 선 사인은 여전히 사인, 코사인은 여전히 코사인, 탄젠트는 여전히 탄젠트야. 즉 부호는 내가 좀 이따 써줄 건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사인은 그대로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마찬가지로 얘도 일단 내가 부호를 쓸 자리를 남겨놓는 거잖아. 지금 부호 쓸 자리를 남겨놓는 거야. 이렇게 즉 X축 기준 각변환은 일단 함수, 삼각함수가 변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X축 기준 각변환이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그냥 사인 세타 그냥 사인인 거야. 세타 그대로 쓰는 거야.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제 저 앞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잘 결정하면 돼. 알았지? 우리 이런 거 봤을 거야? 전부 다 이런 거 봤을 거야. 이런 거 뭐라고 쓰지? 여기다 이렇게 쓰지. 이런 거 봤을 거야. 전부 다 양수, 사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그치? 즉 2파이 더하기 세타는 2파이에서 조금 더 왔지. 그러니까 몇 사분면 각이야? 1사분면 각이야. 1사분면에서 요 녀석의 부호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부호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야. 봐봐, 얘는 마이너스 세타는 0도에서 거꾸로 세타만큼 가면 몇 사분면? 4사분면 각이야. 뭐만 플러스야? 코사인만 플러스야. 즉 그럼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은 플러스, 탄젠트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요? 자, 마찬가지야. 180도에서 좀 더 간 녀석은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야. 3사분면은 뭐만 플러스야? 즉 3사분면인 녀석이 요거 3개인데 요 3개는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는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는 180도에서 마이너스 세타는 거꾸로 온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 각이야. 2사분면에서 뭐만 플러스야? 사인만 플러스야. 그쵸? 코사인은 2사분면 마이너스, 탄젠트 2사분면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 결정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 알았지? 부호 결정하는 방법까지 다 배웠어요. 자, 여기가 이제 Y축 기준인 녀석들은 함수가 좀 다르죠. 사인은 전부 다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코사인은 전부 다 사인으로 바뀌고요. 탄젠트는 전부 다 탄젠트 분의 1로 다 바뀝니다. 항상. 자, 그래서 얘도 일단 써보시면 얘 2분의 파이 뿔바 세타는 Y축 기준 각변환이니까 사인은 전부 다 코사인으로, 사인은 전부 다 사인은 코사인으로, 얘도 사인은 코사인으로, 사인은 코사인으로. 여기가 플러스 세타인지 마이너스 세타인지는 그거는 좀 이따 부호 결정할 때만 중요한 거야. 코사인은 전부 다 사인으로, 코사인은 전부 다 사인으로, 전부
전부 다 사인으로, 전부 다 사인으로. 탄젠트는 전부 다 탄젠트 분의 1로, 똑같이 부호 결정만 해주면 돼요. 2분의 파이에서 좀 더 가면 2, 4분면이야, 그치?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지. 대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녀석을 보면 안 되고 부호 결정할 땐 항상 바뀌기 전에 녀석을 봐야 돼, 알았지? 그럼 사인 2, 4분면 플러스 이렇게. 그럼 90도에서 좀 다시 거꾸로 왔어. 90도 빼기 세타는 1, 4분면이지, 그치? 1, 4분면 사인 플러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2, 4분면 코사인 마이너스. 1, 4분면 코사인 플러스. 여기까지 오케이? 2, 4분면 탄젠트 마이너스. 1, 4분면 탄젠트 플러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마찬가지 270도에서 270도가 여기니까 여기서 좀 더 간 건 4, 4분면, 좀 덜 간 건 3, 4분면, 그치? 4, 4분면 사인 마이너스, 3, 4분면 사인 마이너스, 4, 4분면 코사인 플러스, 3, 4분면 코사인. 밥들 안 먹었어? 굶겼어 집에서 엄마가? 3, 4분면 코사인 마이너스, 4, 4분면 탄젠트 마이너스, 3, 4분면 탄젠트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여기에 외워야 하는 24개의 각변환인데 말이 24개지 X축 기준이냐 Y축 기준이냐 나눠가지고 부호 판단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치? 사실상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2개. 이게 X축 기준인지 Y축 기준인지만 잘 따져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너희의 대부분 학생들의 그래프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뿅뿅. 뿅뿅뿅. 자, 다음은 뭘 적으려고 그랬는데 적을 틈도 없이 막 선생님이 다 지워요. 그쵸? 자, 아이고. 자, 일단 이 두 녀석만 좀 볼 거예요. 두 녀석. y는 sin x와 코사인 x. 이 녀석의 일단 공통 성질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인 함수고요.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만 나올 수 있습니다고요. 그 다음은 주기가 2파이죠. 여기까지는 공통적인 성질이고요. 그 다음 사인과 코사인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이 녀석은 기함수죠. 기함수를 다른 말로 뭐 대칭함수? 원점 대칭함수. 얘는 코사인은 우함수입니다. 우함수는 y축 대칭함수. 근데 이제 이런 원점 대칭함수, 우함수 대칭함수 이런 거 이외에 무수히 많은 대칭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숙지를 해 두셔야 하고요. 내가 같은 평면에 졸라 크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졸라 크게. 졸라 삐뚤삐뚤하네. 대충 그래도 화면으로 보면 되게 반듯해 보여요. 자, 1 AY좌표 마이너스 1. 대략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여기가 90도, 즉 2분의 파이. 파이 180도.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란다. 2파이. 그 다음 그럼 2분의 5파이? 이렇게.
이 왼쪽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여기 뭐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참고로 파이라고 하는 녀석은 대략 3.14159이 그 녀석이 이제 줄여서 이제 파이라고 쓰는 거니까 사실은 요 세로 길이가 1이니까 요 세로 길이의 3배보다 더 길게 파이가 그려져야 돼. 내가 지금 그려준 이 그림도 실제 그림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실제 그림은 사인 코사인이 엄청 납작하게 생겼습니다. 멀리서 보면 거의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 풀기에 좀 편하게끔 좀 굴곡이 심해 보이게 그냥 그리는 것 뿐이죠, 그냥. 자, 사인 그래프는 사인 0은 0이죠. 원점일 때. 그쵸? 사인 0도 0이니까 여기를 지나고요.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여기를 지나죠. 여기를 지나고, 사인 파이는 또 0이 되니까 여기를 지나고요. 사인 2분의 3파이는 여기를 지나고, 사인 2파이가 여기까지 오고, 사인 여기까지가 그래프의 한 주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2분의 5파이는 또다시 이제 여기를 지납니다. 아까 써준 다 특수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들이라서 값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너희가 나중엔 이걸 좀 거꾸로 이 그래프를 떠올려서 사인 코사인 그래프 값을 찾는데 그러지 마시고 특수각 각들 다 잘 외워둔 채로 아유 숨차 마스크 쓰고 싶게 바라게 너무 숨차. 그래서 이걸 좀 잘 외워주시길 바래요. 잘 외워놓고 다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가는 그래프입니다. 딱 주기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한 번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기준이죠. 그렇죠? 주기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프에 반복되는 최소 간격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만큼이 반복됩니다. 해서 주기가 2파이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인의 그래프예요. 자, 먼저 대칭성들을 보면 자, 아까 원점 대칭함수 기함수라고 불렀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요 원점을 기준으로 원점에다가 이렇게 이런 거지. 종이에다가 그래프 그려놓고 원점에다 바늘 하나 탁 집어넣고 그림을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를 돌리라는 얘기야. 돌려도 그래프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치? 즉, 요 부분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딱 이렇게 들어맞을 거라는 얘기야. 요 부분도 딱 돌리면 요 윗부분에 이렇게 딱 들어맞을 거라는 얘기야. 항상. 근데 여기 기준으로 원점 대칭만 되는 게 아니고 요 점 기준으로 대칭도 됩니다. 여기 기준으로 180도 돌려도 이 그래프가 이쪽에 딱 들어맞을 거란 얘기야. 마찬가지야. 이런 지점들이 다 대칭이 되는 지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선대칭. 요 선 기준으로 그래프 접으면 좌우가 정확히 포개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기준으로도 접어도 다 좌우 대칭이 돼야 된다. 여기 기준으로 접어도 다 좌우 대칭이 돼야 되고 뭐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야. 무수히 많은 대칭 기준선과 대칭 기준점들이 존재합니다. 사인 그래프에는. 자, 이게 y는 사인 x의 그래프였고요. 자, 코사인도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코사인. 코사인은 0 집어넣으면 1 나오죠. 코사인 0은 1이고요.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고요. 코사인 2분의 3파이가 빵이고요. 코사인 2파이가 1입니다. 여기까지가 코사인의 한 주기죠. 계속 이어서 그리면 2분의 5파이일 때 0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0이고요. 마이너스 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고요. 2분의 3파이일 때만 0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오늘 기하 시간에 너 하나 있네요. 자, 그러네. 없네. 없죠. 왜요? 없어요. 대진여고 애들 내일 올 거야. 기하 월요일날 수학 시험이거든. 자, 이게 파란색으로 그린 게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코사인도 자, 우함수 y축 대칭이라는 게 y축 기준으로 접으면 좌우가 파란색이 포개진다는 얘기고, 근데 요 점 기준으로 파란색 그래프 180도 돌려도 여전히 자기 자신하고 일치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선 기준으로
그 좌우 대칭일 겁니다. 이것들을 글로 써보면 이런 거야. 사인 그래프는 잘 봐. 사인 그래프는 여기 기준 점대칭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아까 여기 기준으로 180도 돌리면 하얀색 그래프가 자기 자신하고 일치하잖아. 여기 기준 점대칭도 되고요. 여기 기준 점대칭도 되고 여기 기준 점대칭이 됩니다. 그치? 즉 n파이, 0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n은 정수예요. 오케이? n파이, 즉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런 지점 기준 다 점대칭이 된다는 얘기. 사인은 또 선대칭 볼까? 사인 여기 기준 좌우 대칭이잖아. 여기 기준 좌우 대칭이잖아. 여기 기준 좌우 대칭이잖아. 그치? 즉 뭐라고 쓸 거냐면 x는 2분의 2n-1파이 대칭입니다. 얘는 정수, 즉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아니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2분의 홀수 파이 기준으로 전부 다 대칭입니다. 자, 우함수란다. 코사인. 파란색 그래프는 사인 그래프가 점대칭이 되는 그 기준들이 코사인은 선대칭이 돼요. 봐봐, 사인은 파이에서 점대칭. 그럼 코사인은 파이에서 선대칭 이렇게 되죠. 즉, 요 녀석은 그 선대칭이 되는 선부터 쓰면 x는 n파이에서 전부 다 대칭입니다. 마찬가지로 점대칭은 2분의 2n-1파이, 0 기준으로 대칭이. 이걸 외우라고 써드리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촉촉 집어넣으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를 같은 평면에 그려놓은 가장 큰 이유는 교점, 만나는 지점. 봐봐, 여기가 0도랑 2분의 파이, 즉 0도와 90도 사이니까 0도와 90도 사이에서 사인 코사인이 같아지는 지점 몇 도? 45도잖아. 그치? 우리 사인 45도랑 코사인 45도가 똑같다 정도는 알고 계실 거니까 45도 4분의 파이인 지점입니다. 또 3, 4분면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지는 지점. 여기가 3, 4분면인 거 어떻게 알아? 이게 파이가 180도, 270도니까 180도와 270도 3, 4분면 각인 거잖아. 그치? 거기서 같아지는 각이 225도, 즉 4분의 5파이인 거예요. 자, 요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를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요 하얀색 그래프를 왼쪽으로 90도만큼 옮기면, 2분의 파이만큼 옮기면 파란색이랑 포개지겠죠. 마찬가지야. 하얀색을 왼쪽으로 90도 말고 오른쪽으로 여기까지 옮겨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지금 요 모는 이게 내가 이 점선 한 칸 간격이 다 90도 간격이거든. 즉 오른쪽으로 270도만큼 옮겨도 됩니다. 근데 이것만 있냐? 그거 아니죠. 이쪽 위로 볼록한 점이 여기까지 오게 옮겨도 여전히 포개질 수 있습니다. 알았지? 얼마든지 평행 이동해서 포개질 수 있어요. 알았죠? 이거를 좀 감안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탄젠트 여기다 그냥 같이 써볼게. 어디다 쓰니? 자리도 없네요. 샤. 탄젠트 x. 자, 탄젠트 x의 정의역은 얘는 좀 완전 다른 녀석이죠. 요 녀석의 정의역은 뭐시기냐? 그게 없어요. 탄젠트 90도 값 없잖아. 그치? 탄젠트 270도 값이 없어요. 그치? 즉 2분의 홀수 파이인 지점에서 탄젠트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역이 그래서 제외를 해줘야 돼요. 뭘?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보통 써있거든요. n이 정수라고 할 때, 즉 n에 0 들어가면 2분의 파이, n이 1일 땐 2분의 3파이, n이 2일 땐 2분의 5파이. 혹시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 환불받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죠, 지금. 자, 이런 지점에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알았지? 다만 사인 코사인과 다른 점은 치역은 실수 전체예요. 뾰롱. 자, 정의역이 생기지 않으면서 생기는 아주 중요한 녀석이 있죠. 점근선이라는 게 생깁니다. 점근선. 유리함수에서 많이 들어봤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들어봤어요. 그치? 가까워지지만 절대 만나지 않는 선. 즉 걔가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n은 정수예요. 무슨 얘기야?
요런 지점들이 다 점근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빨간색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요 선이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이라는 얘기예요. 탄젠트 함수는 요 빨간색 선에 가까워지지만 절대 만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또 2분의 3파이 여기 기준 여기도 점근선이에요. 2분의 5파이 여기도 점근선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또 점근선이야. n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여기도 점근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또 역시 주기가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르죠. 주기가 다른 애들보다 반절 짧습니다. 그래서 탄젠트의 그래프를 여기다 같이 그리기에는 위아래가 너무 좁은데. 자, 그리고 탄젠트 45도 얼마? 1이니까 즉 탄젠트 그래프는 45도일 때 1을 지나요. 즉 여기를 지납니다. 여기를 지나죠. 사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제 점근은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 여기를 지나요. 이렇게. 탄젠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기가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 간격이 파이잖아 지금. 그치? 요 그래프가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씨, 만나놓았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내가 이 녀석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같은 평면에 같이 그려드린 이유가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를 따로따로 배우고 같이 그려보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사인을 이렇게 출발하고 탄젠트를 이렇게 그려버립니다. 공간이 생긴다는. 그렇지 않아요. 참고로 그림은 좀 와닿진 않겠지만 사인하고 탄젠트가 원점에서 서로 접합니다. 탄젠트가 이렇게 여기서 접하고 관통하는 그래프예요. 접하면서 관통한다가 좀 잘 이해가 가진 않겠지만 여기서 봐봐요. 이렇게 접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식이에요. 얘가 곡선일 것 뿐이죠. 얘가 곡선. 이렇게 접하면서 관통을 하는 탄젠트 그래프가 이 사인 그래프에 접하면서 관통하고요. 모르셔도 되는데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둘 다 1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둘 다 1이고요. 그거는 뭐 여기는 뭐 이과 갈 친구들은 나중에 배울 거고 문과 갈 친구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배울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짜잔, 짜잔. 이해하라고 알려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얘는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치. x가 얘를 제외한 실수 전체입니다. 인 거예요. 탄젠트 정의역. 빠밤. 아, 근데 젠장할 이런 애들만 있으면 좋은데 요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런 애들. 이런 애들이 있죠. 막 개수들이 막 지랄맞게 생긴 녀석들. 또 y는 뭐 a 코사인 bx 플러스 c 더하기 d 이런 녀석들. y는 화면 어디까지 나오지? 탄젠트 a 어디 갔어? a 탄젠트 bx 더하기 c 이런 녀석들. 이런 녀석들은 막 그래프가 확대되고 축소되고 그 다음에 x축 평행이동을 하고 y축 평행이동하고 이런 걸 의미를 하거든요. 일단 다른 건 다 만사 제쳐두고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기 관련된 녀석들. 주기는 언제나 누가 결정하냐? x의 개수가 결정을 합니다. 주기의 개수는 언제나 x의 개수가 결정을 해요. 그렇죠? 주기는 그럼 원래 주기에 원래 주기를 b의 절대값으로 나누시면 된다 라는 내용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사인하고 코사인은 원래 주기가 얼마야? 2파이야. 그 2파이를 b의 절대값으로 나눈 게 저 새로운 함수의 주기가 되는 거고,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파이니까요. 파이를 b의 절대값으로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좀 짜부가 됩니다. 주기가 짧아졌다는 건 사인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 2파이잖아. 그럼 y는 사인 2x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는 건 요 녀석은 사인 x를 주기 2파이를 2로 나눠야 되니까 주기가 파이로 줄어들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주기가 파이로 줄었다는 건 이게 한 번 반복되는 건데 0부터 파이 사이에서 한 번이 반복되고 딱 끝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뾰로롱 뾰로롱 이렇게 딱 그려주면서 딱 끝나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게 주기가 파이로 줄어든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주기가 짧아지거나 늘어지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아셔야 되냐? 요 두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대값과 어차피 탄젠트는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니까 최대 최소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사인과 코사인에서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죠. 그래서 요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은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냥 하얀색 그래프는 최대값이 1이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쵸? 제일 위에 있는 지점과 이런 지점이 최대값이 y좌표가 1이고 이런 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원래 최대값이 뿔마 1인데 그 녀석을 이 A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머리끄댕이랑 발모가지랑 잡고 늘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머리끄댕이랑 발모가지랑 잡고 늘려요.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디다 적어놓든지 뭐든지. A는 머리끄댕이 발모가지 잡고 늘리는 거예요. 즉 뭔 말이냐면 A가 2야. 그럼 위아래 2배씩 늘리는 거야. 얘는 가만히 놔두고 얘만 이렇게 2배 이렇게 늘리는 거야. 그치? A가 2분의 1이면 반절 이렇게 압축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 뭔가 압축시키면 옆으로 늘어나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세로 길이만 줄이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근데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 뭐냐? 마이너스 2면 뒤집어서 늘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참고로 함수의 종류와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식에다가 3을 늘렸다. 그럼 그 함수를 위아래로 3배 늘리세요. 그냥 이런 얘기야. 모든 함수에서 다 똑같이 적용된 얘기니까. 즉 B랑 C는 최대 최소랑은 연관이 없고요. 즉 A가 원래 sin X의 그래프의 최대 최소가 뿔마 1인데 그럼 걔를 위아래로 A배만큼 늘리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위아래 A배 늘리면 최대값이 A가 되는 게 아니라 A의 절대값이 돼요. 왜냐? 마이너스 2를 곱했을 때도 뒤집어서 늘릴 건데 얘를 하얀색 그래프를 뒤집는다고 해도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여전히 마이너스 1이거든. 그 다음 2배 늘리는 거니까 최대값이 2라고 해야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니까 최대값은 A의 절대값, 최소값은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 다음 D는 뭐야? 뒤에 붙어있는 건 Y축 평행 이동을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다 똑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인 코사인에 한해서만 최대값 최소값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 정도는 꼭 반드시 진짜 엄청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지수를 찾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기 먼저 파악하고 최대 최소 있으면 최대 최소 파악하고 나머지는 숫자 대입해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나머지는 숫자 대입해서 주기부터 파악하고 최대 최소부터 파악하시면 돼요. 항상 이 순서대로 푸시면 거의 100개 중에 999개는 풀릴 겁니다. 하나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겠죠. 아이씨, 참 힘들어. 자, 그러면 방정식, 부등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좀만 더 하고 한번 좀 쉬어야죠. 한번 쉴게요. 오랜만에 사진 찍을 게 하나 생겨가지고 오랜만에 인스타 자 봅시다. 아차.
굉장히 간단하죠. 방정식과 부등식, 삼각 방정식. 일단 기본형, 기본형이라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사인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x 값을 구하세요.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그냥 기본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았죠? 부등식도 마찬가지. 부등식으로 돼 있어도 한쪽에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만 딸랑 써져 있고 이쪽에 그냥 어떤 상수가 하나 딸랑 써져 있는 녀석들, 이런 녀석들을 기본형이라고 부르죠. 이런 기본형인 녀석들은 기본형은 그러니까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등호나 부등호나 이런 것들이 써 있을 거고, 이쪽에 상수, 이런 꼴로 돼 있는 것들을 그냥 통틀어 다 그냥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모든 문제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둘 다 잘해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거든. 원을 이용하는 방법이랑 단위원이라고 할게요. 단위원. 두 번째는 그래프 이용. 단위원이 반지름이 1인 원이거든요.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추워 혹시? 좀 끄자. 에어컨을 새로 샀더니 너무 성능이 너무 좋네. 단위원,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조금 전에 여기다 그렸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잘 하세요. 근데 대부분 시켜보면 이걸 더 많이 편해 하더라고요. 그쵸? 너 어떻게 풀어? 풀러가면? 우리 풀 줄 아는, 그래도 한 번 이상 배웠던 친구들은 대부분 다 풀 줄은 알 텐데. 아닌가? 풀 줄 어떻게 풀까? 원그래프 푸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그래프 그래프 푸는 게 편해? 너는? 좀 대부분이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프 그려서, 나는 사실 원 그리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나는 어릴 때부터 몰라, 원으로 그렇게 그냥 연습을 하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하지만 근데 난 내가 원으로 푸니까 니들도 꼭 원으로 풀어라, 그런 건 아니고요. 학생들은 그래프가 훨씬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걸 일단 위주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는 건 오랜만에 시험 끝나고 이제 처음 또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데, 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거죠. 요 방정식, 요 방정식의 실근, 요렇게 생긴 방정식 정말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쵸? 내 수업 시간에, 확통 수업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업 시간에는 다 나옵니다, 이 얘기가. 그냥 고1 때부터 그냥 고3 때까지 계속 나와요. 요렇게 생긴 방정식의 실근은 언제나 y는 fx와 y는 gx, 요 두 그래프에 얘네 둘의 교점에 x좌표,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실근의 개수만 이렇게 물어보면 요 밑에서 그냥 교점의 개수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삼각 방정식이든 지수 방정식이든 로그 방정식이든 일단 저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래프를 이용한다라는 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럼 0과 대부분 문제가 다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0과 2파이 사이에서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x값을 구하시오. 사실 있잖아, 특수각의 삼각비 값이잖아. 왜냐면 우리가 배운 삼각비 값 중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는 게 있잖아. 그치? 즉 특수각이거든. 사실. 그리고 한 바퀴잖아. 이게 처음 0부터 2파이까지 한 주기잖아. 한 주기 안에서 특수각은, 내가 아까 여기 원 그려주고 특수각 다 써준 거 기억나죠? 사실은 그걸 외워가지고 푸는 게 사실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걸 외워서 푸는 게 바람직해.
언제까지 이걸 맨날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아까 그려준 거 떠올려 보면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동경 이렇게 3개 중에 이쪽에 있던 거 여기 녀석, 이쪽도 이렇게 3개 중에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210도고 여기가 330도니까 답이 210도가 6분의 7파이거든요. 또는 6분의 11파이, 330도가.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동의 여지도 없어요. 얘만 잘 외워놓으면 이걸 헷갈릴 일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로바로 안 되니까 어떻게 풀자는 거야? 즉, 요 방정식을 요 생각 가지고 풀자는 얘기는 y는 sin 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리자는 거죠. 그래서 sin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좀 왜곡시켜서 좀 짧게 그리면 sin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딱 2파이까지만 그리는 거죠. 왜? 2파이까지만 관찰하라니까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긋는 거야. 그럼 교점이 두 개가 생기고 이 점의 x좌표가 내가 찾는 x값이라는 거죠. 그럼 그 점의 x좌표는 어떻게 찾을 건데 음수 쪽은 항상 양수인 걸 하나를 더 그려보세요. 2분의 1.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각, 이게 예각인 각이잖아.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예각 중에 사인이 2분의 1인 x값 얼마? 제일 작은 거 예각 중에 사인 값이 2분의 1인 거. 정신 차리고 빨리. 사인 값이 2분의 1, 사인이 몇 도일, 사인 몇 도가 2분의 1이야. 그쵸, 30도. 그러니까 2분의 1을 거기서 제일 만난 여기가 30도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찾고 싶으니까 대칭성을 이용하자는 거지. 어차피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요 간격이 30도면 지금 여기가 파이 180도잖아. 요 간격도 당연히 30도여야 되고 이쪽에서 거꾸로 이 간격도 당연히 30도여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180도에서 오른쪽으로 30도 가서 330도여야 되고. 미친놈이야. 210도여야 돼요. 여기가 360도니까 360도에서 앞으로 30도 가서 330도여야 된다.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야. 대칭성을 이용. 오키도키. 이렇게 찾으면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아이들이 이런 게 나오면 좀 당황하더라고. sin x가 sin 뭐라고 할까요? sin 50도.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시오. 50 하나 쓰고 만다고. 역시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을 때 라고 하죠.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 어쨌든 내가 모르지만 상수라는 거잖아. 그치? 내가 모를 뿐이야. 상수야. 그치? 사인 50도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똑같이 뾰로롱. 대신에 50도가 어디 있냐? 50도가 이쯤 있을 거거든. 그치? 여기가 90도니까. 그럼 요 값이 사인 50도. 얼마인지 몰라도. 그치? 그러면 y는 사인 50도를 또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두 번 만날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가 50도야. 여기는 어떻게 찾을 건데? 대칭성을 이용하자는 거야. 요 간격이 50도니까 여기가 180도니까 요 간격도 50도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30도예요. 아, 얘를 만족하는 x는 50도도 되고요. 130도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풀자는 얘기.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특수각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됐니? 윤서 됐니? 자, 부등식도 제일 기본형인 부등식들. 뭐 코사인으로 바꿔서 코사인 뭐 x가 뭐 마이너스 뭐 2분의 루트 2보다 작아야 된대. 여기서도 뭐 x는 똑같이 뭐 정도로 이렇게 써볼게요. 역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럼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래프를 그려서 코사인이 더 아래쪽에 있는 걸 답으로 쓰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세요. 코사인 그래프를 뾰로롱 뿅뿅 뿅뾰로뿅뿅 뿅뿅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 2파이고 마이너스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그려놓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뭐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래서 일단 교점 x좌표를 찍고 교점 x좌표를 찍어. 그럼 내가 찾는 건 코사인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노란색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답이라는 거야. 그렇지? 이 부분에 해당되는 x좌표인 요만큼이 답이라는 거야. 대신에 등호가 없을 땐 만나는 걸 빼야 되고 등호가 있으면 만나는 걸 포함해야 되지. 그러니까 답이 얘보단 크고 얘보단 작다가 답이라는 거야. 이 부분에 해당되는 x의 범위. 그렇죠? 그럼 수선생님 요건 어떻게 찾을 건데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찾고 싶으면 2분의 루트 2를 하나 그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만나는 것까지만 찾으시면 돼요. 왜? 이게 예각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코사인이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건 45도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45도란 뜻이죠. 그럼 이 간격이 45도니까 딱 여기서부터 45도 앞으로 가야 된다. 파이는 180도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긴 135도여야 되고요. 파이에서 거꾸로 또 45도만큼 가야 되니까 여기가 225도가 나옵니다. 라는 건 파이가 180도인 건 알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35도보다 크고 x가 225도보다 작습니다.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잖아.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객관식 보기가 대부분 다 그 호도법으로 주어져 있을 거라 답도 웬만하면 호도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관식이면 주관식인데 뭐 답지에 답을 꼭 호도법으로 쓰세요 이렇게 언급이 없으면 그냥 저렇게 썼다고 누가 틀렸다고 하지 않아. 대신 저기 숫자만 맞춰서 잘 쓰면 되지. 답이 무슨 얘 나중에 수학 문제 시험 보고 주관식에 답이 3이 나왔어. 그럼 영어로 3 이렇게 써봐. 맞았다고는 해줄 거야. 아무도 틀렸다고 그렇잖아. 누가 뭐라 할 거야. 제가 3이 어떻게 쓴지 순간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제가 말은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 그냥 부족함만 없으면 그냥 저런 거 정도는 크게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기본형이고 이게 기본형이야. 근데 이제 치환을 해야 되는 녀석들 이런 거 여기가 사인 머시기 각이 여기가 써져 있잖아. 여기가 이제 좀 복잡하게 생긴 녀석들.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마찬가지야.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마찬가지야. 그러면 전부 다 이 복잡한 녀석을 한 문자로 치환하세요. 복잡하다의 기준은 x가 아닌 나머지 모든 녀석들. 2x, x 더하기 파이 뭐 이런 별의별 희한한 녀석들 전부 다 치환하자 이거예요. 알았죠? 전부 다 치환하세요. 자, 대신에 치환하면 뭐 찾아야 돼? 범위를 찾아야 돼. 치환하면 복잡한 녀석들은 전부 다 얘로 치환을 하고요. 치환을 했으면 x의 범위를 찾아야 됩니다. 치환을 하면 뭘 찾아야 된다고요?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단원과 상관없이 과목과 상관없이 영어 과목에서도 치환하면 범위 찾으셔야 돼요. 알았죠? 영어 공부하다가도. 혹시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너무 힘들어요? 여기 들어올 때랑 지금이랑 표정이 너무 다른데? 내가 생각했던 곳이 아닌 것 같아? 그냥 개념 설명 안 듣고 문제만 푸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뭐 문제 자체 많이 어렵지 않은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졸라 귀찮아요, 진짜. x 똑같이 0과 2파이 이하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뭘로 해볼까? 뭐 사인으로 해보죠. 사인. 다음을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시장 너무 어렵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녀석을 통째로 라지 x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럼 스몰 x에도 범위가 있으니까 이 x의 범위에 따라서 이 라지 x의 범위가 결정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배를 곱하고 6분의 파이 빼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 2배를 곱하고 6분의 파이를 빼면 여기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나올 거고 2배를 곱하고 4파이가 돼서 6분의 파이를 빼니까 4파이. 그럼 얼마? 이렇게 되죠. 그렇죠? 즉 그럼 문제가 일단 어떻게 바뀌는 거야? 문제가 일단 이렇게 바뀌는 거야. 사인
x는 2분의 루트 3이고 그때 단 x의 범위가 요 범위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 범위를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지. 근데 다만 그래프를 요 범위를 다 포함하게끔 좀 넉넉하게 그려주세요. 알았지? 원래는 이렇게만 있으면 그냥 0부터 2파이까지 한 주기만 딱 그리면 끝인데 이거는 이게 4파이가 좀 안 되는 숫자니까 그냥 4파이 정도까지 그려주고 얘도 마이너스 6분의 파이까지 딱 정확하게 그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좀 넉넉하게 그려. 넉넉하게 그려서 혹시나 내가 잘못 그린 부분에서 답이 나오잖아? 마지막에 빼주면 돼. 알았지?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치환하는 녀석들은 그래프를 좀 넉넉하게 그립시다. 그래프를 좀 넉넉하게 그려주셔야 오답을 좀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sin x의 그래프를 또 그려. sin 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럼 뾰로롱 여기까지가 2파이 그치? 그 다음에 더 그려 4파이 그림 좀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데 4파이 그리고 이 정도 여기 마이너스 파이까지 그린 거죠. 여기 4파이까지 그린 거. 원래 6분의 23파이가 좀 앞에서 끊겨야 되는데 좀 더 넉넉하게 마이너스 6분의 파이도 원래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한 여기 어디서 끊겨야 되는데 좀 더 넉넉하게 그냥 그려준 거야. 알았지? 이렇게 그려놓고 또 뭐 해야 돼? 2분의 루트 3 또 그어야 돼. 2분의 루트 3 이렇게 주어진 범위에서 그으면 총 4번 맞나요? 그쵸? 근데 여기가 첫 번째 볼록한 지점 여기가 2분의 파이 이걸 왜 계속 그리냐면 0도와 90도 사이니까 여기가 예각이거든. 예각에서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건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중딩 때 배웠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예각이니까 요 값이 60도.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써볼까? 60도 3분의 파이. 이렇게. 그러면 요 숫자가 요 지점이 파이가 되니까 요 숫자는 얼마?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뺀 3분의 2파이. 여기까지 오케이? 또 요 숫자는 2파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오면 당연히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똑같으니까 여기가 3분의 7파이. 이렇게. 요 지점은 3파이일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내려오면 요 지점은 파이에서 앞으로 3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야 되니까 3분의 8파이. 즉 내가 찾는 라지 x 값이 이쪽엔 안 만나니까 3분의 파이랑 3분의 2파이랑 3분의 7파이랑 자 요렇게 4마리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내가 라지 x 찾는 문제가 아니잖아. 방정식은 어쨌든 이 소문자 x 값을 찾아야 하니까 라지 x 대신에 2x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서 좀 귀찮지만 내가 이래서 싫어하는 거야. 자, 2x는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게 2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더해주면 6분의 5파이 6분의 14, 6분의 15 6분의 15는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5파이 6분의 16, 6분의 17파이 지금 뭐 하시는지 아시겠죠? 6분의 파이를 다 이항하고 있어요. 알았죠? 그 다음 최종 답 x는 그래서 막 4분의 파이 12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 12분의 17파이 이렇게까지 찾아주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알았지? 이게 최선입니다. 최선이에요. 치환해서 범위 안 찾아야 돼. 이거 안 찾으면 선생님 너무 귀찮아서 못 풀겠는데 그럼 그냥 틀리세요. 알았죠? 틀리시면 됩니다. 귀찮아도 나도 어쩔 수 선생도 어쩔 수 없는데 뭐 학생들은 어쩔 거예요. 그쵸? 졸라 힘들어요. 자 근데 이제 저런 녀석들 말고 2차식의 형태를 갖는 녀석들 이걸 진짜 내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어디다 잘 정리해놓고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머릿속 깊숙한 곳에 잘 박아두시고 우리가 그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는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라요. 자, 2차식 2차식 꼴이라는 게 이거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뭐 사인 제곱 x 뭐 마이너스 2배 뭐 코사인
뭐 x 플러스 1은 0 뭐 이런 녀석들을 말하는 거죠. 제곱 같은 게 들어가 있는 녀석. 내가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써가지고 이게 문제가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 문제는 2차식의 형태는 이제 이거부터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릴 때 이런 거 배웠죠. 네모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뭐? 어? 먹을 것 좀 줄까? 여기 희망되기가 없어. 뭐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그쵸?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미친놈 같아요, 그쵸? 자,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일걸? 그치? 통일. 통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통일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막 식당 갔는데 막 정은이 밥 먹고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 내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컬투쇼에서, 컬투쇼 사연 중에 들은 건데, 천안함 사건은 혹시 알아요? 천안함? 북한에서 천안함 그 배를, 그게 아마 2010년? 뭐 그 정도일 거야. 천안함 피폭 사건, 천안함 배를 이제 어뢰를 싸가지고 배를 격추시켰지.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이 6명인가 죽었어요. 하여튼 그 사건이 막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병원 가서 진료를 보려고 앉아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그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대.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뉴스를 보면서 막 뭐라 하더래. 북한 새끼들, 뭐 나쁜 놈의 새끼들 이렇게 막 욕을 막 하더래, 계속. 그럴 수 있지. 화가 나니까,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 간호사가 이렇게 그 다음 사람 부르잖아. 다음 진료할 사람. 그래서 다음에 딱 문 열고, 자, 다음 분 김정은 씨 들어오세요. 내가 얘기를 이렇게 못하는데, 김정은 씨 들어오시니까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서 들어갔더라. 자, 그냥 그랬다고요. 자, 봅시다. 자, 뭘 해야 돼? 즉, 통일을 시켜야 돼. 함수를 하나로 맞춰놔야 돼. 사인이면 다 사인으로, 코사인이면 다 코사인으로 맞춰야 되는데, 기준은 뭐야? 1차식인 녀석은 못 바꿔, 우리가. 알았지? 무조건 이거 이용해서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1일 거니까, 요 사인 제곱 x를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바꾸면 인수분해가 될 거야. 알았지? 인수분해 하고 나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두 개를 아까 그 기본형이 나올 거야. 그냥 각각 푸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여기서부터는 그냥 문제를 실제로 니들이 집에서 풀어보시면 되는데, 2차식 꼴일 때 조금 문제점이 하나 있어. 이런 형태의 문제. 내가 예를 하나 들어주고 싶은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잠깐만, 내가 여기서 하나 뒤져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못 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걸 본 적 있어요? 아니면 구하라고 하는 게 다른 녀석이거나. 그렇지. 그런 건 구할 수 있죠. 그 값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만 판단을 해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있다. 문제를 하나, 뭐 따로 책은 볼 필요 없고 내가 여기다 문제를 써볼게. 자, 문제가 요 범위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이런 문제입니다. 첫
저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 오케이? 그럼 마치 뭔가 일단 요 자리를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서 뭐 마이너스 2배 뭐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뭐 플러스 2는 뭐 마이너스 2랑 없어져서 k 이렇게 바뀌니까 사인 x가 반복되니까 또 사인 x를 t라고 치환을 해서 그럼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는 k 이렇게 놓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뭔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놓고 풀면 답이 나올 것 같은 문제잖아, 그치? 근데 절대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판별식은 얘들아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판별식은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 2차 방정식에서 x의 제한 조건이 따로 없을 때만 쓸 수 있어요. 근데 난 뭐 했어? 2차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치환하잖아. 그치? 근데 치환을 했으면 봐봐, 이 t값이 아무 값이나 될 수 있나? 없어. 왜? 사인 값이 뿔마 1까지밖에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t값에 제한이 걸릴 거 아니야. t값에 이렇게 제한이 걸리는 순간 얘는 판별식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씁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t의 범위, 얘가 보통 다 존재한다는 거죠. t의 범위가 존재한다는 말은 판별식을 쓸 수 없다는 얘기야. 절대 판별식을 쓰면 안 돼. 그 다음 가장 큰 문제는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것의 문제야. 즉 사인 x, 코사인 x 이런 거 역함수가 없거든.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 되려면 서로 다른 x값을 넣었을 때 다 다른 값이 나와야 돼. 근데 사인 안 그런단 말이야. 코사인 안 그런, 탄젠트도 안 그런단 말이야.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 자, 봐봐.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잘 볼게. 내가 그래, 첫 번째까지는 생각을 했어. t의 범위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판별식을 쓰면 안 되고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돼. 왜?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y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라는 함수를 내가 하나 그릴 거야. 그 다음 y는 k라는 상수 함수를 하나 그릴 거야. 근데 그 이 함수를 좀 크게 그려볼까? 꼭지점 x좌표가 4분의 1인가 나오거든요. 계산하시면 꼭지점 x좌표가 4분의 1 나오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 나와요? 3? 맞아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 위로 볼록인가요? 원점을 지나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저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t라는 2차 함수를 그려보면 그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이 글씨를 보고 그럼 상수함수가 다 이런 식으로 두 번 만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사인데 역시나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으악! 이게 왜 답이 아니냐면 내가 그럼 여기서 두 근을 찾았어. 이쯤 있다고 할게. 그럼 여기서 두 근을 찾아서 알파 베타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이 알파 베타는 사실 지금 t값을 찾은 거죠. 이 방정식의 근은 t값이에요. 지금 t값을 찾은 거야. 알았지? 교점에 t좌표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t가 알파 베타라고 나온 거야. 얘를 풀어서 t가 알파 베타까지 나온 거야. 그럼 나는 스몰 x를 찾아야 되니까 t 대신에 다시 뭐 집어넣어야 돼? 다시 사인 x를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럼 얘를 풀기 위해서는 또 뭐 해야 돼? 사인 그래프를 또 그려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알파는 보니까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니까 알파가 이렇게 그어져. y는 알파를 또 긋는 거지. 또 베타가 0과 1 사이 숫자니까 베타 또 이렇게 그어. y는 베타.
봐봐. 이건 실근이 총 몇 개 나오는 거야? 젠장을 4개나 나오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실근이 2개만 나오려면 상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어져서 교점이 하나만 생기고 여기서 상수함수를 하나만 그어서 x좌표가 2개가 나오게. 다만 여기서 상수함수를 그을 때 여기에 그어지는 건 또 안 된다. 왜? 실컷 하나를 그었는데 교점이 이건 하나밖에 없잖아. 나는 목적은 상수함수를 하나만 그려서 교점을 2개를 만들기가 목적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교점이 1개만 생겨야 되고 그 교점의 t좌표가 이런 양 끝점이 아니어야 된다. 인데 이것도 내가 좀 정리를 좀 해줄게. 이게 말이 어려워서 이거는 아마 뭐 이만큼 이해를 해야 된다면 지금 이걸 듣고 이만큼 이해했다가 딱 눈 감았다 뜨면 또 기억이 안 날 거야. 자, 거의 그 정도의 개념이라 자, 조금 내가 이거를 그럼 봐봐. 풀이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 요런 꼴로 생긴 거. 요런 꼴로 생긴 거를 내가 이름도 붙여놨거든. 이름도 붙여놨어요. 2차식 형태의 삼각방정식. 실근의 개수. 실근 개수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은 항상 첫 번째 함수 통일부터 시키세요. 알았죠? 일단 저 녀석을 사인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그건 원래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다 하시고, 두 번째 뭘 하냐? 그럼 사인 x든 코사인 x든 이 한 문자로 t로 치환을 해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얘가 여기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거든.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그 좌변 그래프 그리고 우변 그래프를 그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교점에 t좌표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t값이 1이 나오면 x값이 1개가 생깁니다. t값이 마이너스 1일 때도 x값은 1개가 생겨요. t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면 x가 두 개가 생깁니다. 2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 두시길 바래요. 자, 이걸 듣고 내가 다시 저 문제를 또 풀어볼게. 알았지? 다시 풀어볼게. 아까랑 똑같이 치환까지 해서 뭐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는 k 해서 사인 x를 t로 치환을 해서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범위까지 찾았죠. 혹시 이 범위 잘 못 찾겠는 분들은 따로 좀 얘기를 꼭 해주세요. 내가 이거를 알려드려야 하니까. 이 범위는 그냥 x가 한 줄이 다 주어져 있으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최대 최소가 뿔마 1이잖아. 그치? 즉 머릿속에 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보라 이거야. 그럼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찍힐 거 아니야. 그치?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거야. 만약에 범위가 요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래프가 여기까지 그려져 있고 끝나잖아. 그럼 최대값이 1,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이 빵이어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이 그래프를 그려서 어쨌든 그럼 요 함수가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t는 k 이렇게 돼서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지. 요 점에 네, x축 필요 없어요. x축 그림 따로 필요 없고요. 여기 t좌표가 참고로 요 그래프의 가로축은 t축입니다. 알았죠? 가로축은 t축이에요. 왜? y는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t에 대한 함수를 그리는 거니까. 그 다음 뭐 이런 지점을 찾는 거예요. 요런 지점 1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 상수함수가 여기에 하나 이렇게 딱 긋잖아? 여기다 하나를 그리면 나오는 t좌표가 하나 나오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상수함수가 딱 여기가 되게 그리면 t좌표 하나 나오지. 근데 그 하나는 마이너스 1과 0, 1 사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나오니까 x가 몇 개 나온다? 2개가 된다는 거야. 상수함수가 여기에 그어지면.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문제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상수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그어버리잖아? 그럼 봐봐.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가 나오는데, 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2개가 나오지, t값이. 그럼 t값 하나당 x값이 2개씩 나와요, 지금.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상수함수를 그럼 여기다 그어볼까? 딱 여기에 겹치게? 그럼 여기 하나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값이 나오는데 요거 하나가 딱 1이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 하나에서 2개랑 1 하나 그었으니까 하나랑 총 3개의 실근이 나와. 실근 개수를 좀 써볼까? 실근 개수가 여기가 2개였고 여기가 총 4개였고 지금 여기가 3개가 되는 선이야. 여기다 긋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좌표가 여기 떨어질 건데 이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 하나 나오지, 교점? 그러니까 t값 마이너스 1과 1 사이 하나니까 x값 2개 나온다고. 이게 x값 2개. 마지막 딱 마이너스 1 걸치게 딱 이렇게 지나면 교점의 t좌표가 마이너스 1 하나 나오지? t가 마이너스 1 하나 나왔으니까 x가 1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 그럼 우리 문제에서 2개가 나오게 하는 지점이 여기랑 여기라는 거지. 그럼 답이 t값이 k값이, 왜냐면 k가 요 상수함수잖아 지금. 상수함수가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돼. 이렇게 있거나 또는 딱 얘랑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꼭지점의 t좌표가 4분의 1이잖아. 여기가 집어넣으면 4분의 1이거든요. 4분의 1을 집어넣어서 나온 y좌표를 찾아야 돼. 알았지? 4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4분의 1 나오네. k가 4분의 1이거나. 이게 우리 문제 답이라는 얘기야.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유형에 속하긴 하지만 하나 정도는 출제 빈도 자체가 너무 높아요. 알았죠? 왜? 못 풀거든요. 그래서 이 t값에 따른 교점의 개수까지 좀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고 되다. 좀 쉬자.